안녕하십니까. 유성구청장 후보 정용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민선 7기 동안 4년간 유성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이번에 다시 민선 8기 재선에 도전합니다. 저는 중앙정치에서 국회에서 한 12년간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에 와서 구청 비서실장도 했고 또 연구단지에서도 관련된 일을 좀 잠깐 해서 지방 행정 한 10년 하고 구청장으로 돼서 4년간 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런 지방 행정으로서의 그런 단체장으로서의 역할들은 잘 준비되어 있고 잘 구청을 이끌어 왔다, 이렇게 나름 자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죠. 아무래도 사람이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남들에 비하면 외모로서 그렇게 손해볼 일은 많지 않아서 덕을 봤다고 할 수 있죠, 솔직히.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 너무 자세하니 말을 많이 설명하려고 한다. 제가 말하는 그렇게 썩 잘하는 편도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데 구청장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자제할게요. 제 좌우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경우라면, 저게 나의 일이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나로 가지면 정치를 하든 다른 일상을 하든 간에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이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솔직하게 답을 네. 드릴게요. 첫 번째, 인생은 쓴소주가 같은 명제형 글을 잘 쓰신다.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진 않은데. 두 번째, 사람을 설명할 때 어디 학교 나온 누구의 지인 같은 부수적 정보를 사용한다. 그렇죠.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저는 게을러요. 생각보다 게을러서 그렇게 제가 아주 열심히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네 번째, 어떤 상황에서 나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거나 과거 경험에 비춰 얘기하곤 한다. 그렇죠. 꼰대 기질이 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 약속을 이유로 회식에 불참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 중요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럼 불참할 수 있죠. 두 개밖에 안 되시면서 이게 많이 접할수록 진짜 꼰대력 테스트 이런 거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아, 네네. 많이 순화됐나 봐요. 네, 이 정도면 뭐. 아내가 그걸 친구 깻잎 저기 해줄 테냐? 코로나 상황에서는 안 될 거고, 코로나가 아니면 아니, 내가 잡아줄 수도 있고 뭐 아내가 잡아줄 수도 있고 뭐 어때요? 친한 또 사이고 한데 그게 그렇게 이상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옆 사람 잘 안 되면 해주고 뭐 하잖아요. 상치 싸움을 해서 먹여주는 건 그거는 안 되지만 그거 불편해하는 거를 좀 편하게 서로 하는 거죠. 다 뭐 어때요? 예. 그럼 혹시 그 싫어하려나? 내가 만약에 아내 친구분하고 가서 뭐 하는데 내가 해주면 사모님 아니, 싫어하려나? 네, 한번 여쭤보세요. 이거 가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하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그거는 내가 허락받고 할게요. 근데 아내가 하는 건 해주고 그거를 제가 꼭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 저 사람 편했다. 그거는 주변이 아는 거지. 저는 끊임없이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죠. 주변에 다 한번 물어보세요. 저 사람 편했느냐 이렇게. 그게 정확할 것 같아요. 첫째는 유성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좋은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도 좋은 인재들도 많고 기술력도 있고 갖추어진 객관적인 조건들이 좋은 게 많이 좀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일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행정 서비스 평가를 했을 때 구청들이 행정을 하잖아요. 민원인들이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친절하고 신속하고 이렇게 잘해줬냐, 이런 거를 그냥 뭐 공모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국표준협회라고 KS 인증해주는 기관 있잖아요. 제품 인증해주듯이 거기서 행정 서비스도 평가한다 해가지고 수도권하고 광역시들 기관들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일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지.
직원들이 그만큼 자기 일에 충실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유성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직장 분위기가 좋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민원인한테도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지 않나. 또 일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뭐 고객한테도 잘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직장 분위기.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 아마 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니셔서 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을 이렇게 출입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공공기관 갔을 때보다 훨씬 좀 자유스럽고 좀 편안한 분위기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물론 저한테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근무 여건이 좋네요. 그렇죠. 네. 예. 제가 구청 비서실장 할 때는 구청장 지금 이제 하태정 시장님이시죠. 당시 구청장님이 너무 바쁜 거예요. 밤낮 없이 주말도 없이 그리고 매번 뭔가를 다급하게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이런 너무 바빠서 시켜줘도 하라 그래도 하기 힘들겠다.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또 오랜 생활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자기 시간도 없고 또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청장 되고 보니까 되기를 잘했다. 비서실장 하는 것보다 구청장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참모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게 맞다라고 끊임없이 자기도 합리화해가면서 주변을 설득하고 이런데 단체장 이렇게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하는 부분에서 돼서 참 훨씬 좋다. 되고 나서 느낌입니다. 네. 에피소드라기보다 대전으로 한정 지정을 하면 유성구가 맨 먼저 확진자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앞서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까지 앞서가는구나. 근데 사실 활발한 도시여서 우리가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이게 코로나 확산이 심해졌잖아요. 접촉이 많은데 활동이 많은 데서 그렇고 젊은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좀 돼가는 건데 그래서 초반에 그래서 저희가 유성구가 계속 많이 나오고 해서 선별진료소도 맨 먼저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진행을 했고 예방접종센터도 대전에 최초로 또 설치해서 시범 운영 들어갔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 분이 또 먼저 유성구에서 나와가지고 전 직원을 조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공무원 딱 한 명 확진되고 나서 더 전파가 되지 않아서 기적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 하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거리 두기를 하자 또 사람들 접촉을 최소화하자 이런 거를 정부에서 방역수칙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에 따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식사하는 거를 혼자 도시락하고 포장 음식으로 도시락 먹는다 그러니까 한 번은 기자분이 밤에 이제 구청 옆에 와서 식사하고 있었나 봐요. 이제 인원수 맞춰서.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청장님 구청 옆에 왔는데 저녁 같이 하시죠. 그래 전화 와서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밥을 같이 먹느냐. 난 도시락으로 지금 계속 먹고 있다. 그리고 진짜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날 실제로 도시락 먹자고 왔어요. 점심 때. 그래서 둘이 도시락 시켜놓고 이제 기자분이 확인하러 보니까 혼자 남고 도시락 시키고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둘이 식사했던 그 기억이 나고 그것을 언론에 박스로 기사화를 했던 게 있었어요. 진행이 되고 있죠. 관광거점지구 사업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관광특구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관광특구라고 지정은 돼 있지만 지정만 돼 있지 실제로 아무 혜택이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유성온천이 그 온천만 가지고 이제는 그 관광 상품을 하는 거는 저는 이제 한계인 거예요. 여기는 특히 이제 도심 속에 대도시권 내에 있는 온천이잖아요. 유성온천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쉬러 올 겸해서 나머지 컨텐츠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절별로 축제도 하고 언제 오더라도 유성에 가면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그걸 해줘야만이 유성에 와서 그러면 왜 그러면은 다른 데도 온천도 뭐 그렇게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유성이라고 하는 데가 교통도 접근성이 좋고 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놀고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어울림이 생기는 거고 사실 대규모 인프라를 할 만큼 도시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것 자체로 시설을 확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컨텐츠를 넣어주고 이 안에서 가까운
이 도심 내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거기서 같이 놀고 즐기고 뭐 어울리고 이게 되면 그러면 다른 데서 당연히 관광객도 오게 되겠죠. 그리고 홍대가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이 그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주고 거기에 과학기술들이 좀 접목되는 상품들을 좀 넣어주면 정말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된 특성화된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쉼이 있는 거잖아요. 온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쉬고 재충전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힐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관광 거점지구 사업이 문광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설계를 한참 하고 있고 내년부터 착공 들어가서 2025년 새롭게 선보일 거고 이런 형식으로 돼가면 도시 자체가 관광지로서의 토대를 좀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사회 문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디지털 사회의 급속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앞당겨서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인데 이런 사회에 대한 새로운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가기에 참 적정한 지자체가 유성구입니다. 여기에는 사람과 기술이 있고 여러 가지 녹지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여유 공간들이 있어서 다양한 시설, 인프라도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4년 전에도 제가 공약을 하고 또 방향을 얘기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들고 또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적인 도시 인프라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될 유성구이고 이런 유성구가 비단 지방의 지자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미래 도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여건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엮어내서 정말 세계 속의 미래 선도 도시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민선 8기도 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유성에 산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함께 힘을 합치고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